대표님, 아침 드세요. 네, 누구세요? 서울 구로동 한 작은 오피스텔. 소파에서 깨어난 함태경의 머리는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입안은 텁텁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그런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부엌에 서 있는 건 회사 인턴 윤서아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자신의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셔츠가 그녀에게는 너무 컸지만 묘하게 자연스러워 보였죠. 함태경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기억은 가물가물했어요. 24시간 전 구로동 한 작은 포장마차. 불빛은 흔들리고 소주잔들이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함태경과 직원들의 얼굴은 모두 침통했어요. 함태경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들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됐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5년 동안 함께 달려온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태수 팀장이 굵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대표님 잘못 아닙니다. 그놈들이 치사한 거죠. 태수 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함태경과 창업 멤버였던 그는 누구보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표님, 우리 5년 동안 정말 재밌었어요. 밝고 낙천적이었던 준호 씨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 함태경은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이 청년의 꿈을 자신이 망쳐버린 게 아닐까 싶어서요. 동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퇴직금은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동현 씨의 질문이었어요. 사실 모두가 궁금해하던 부분이었습니다. 함태경은 잠시 말을 못하다가 중얼거렸어요. 다음 주까지는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솔직히 방법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6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함태경의 회사 넥스트웨이브가 5년간 개발해온 핵심 AI 알고리즘이 유출됐던 거예요. 그리고 경쟁사인 브릴리언트 테크가 똑같은 제품을 절반 가격에 출시했죠. 주요 고객사 3곳이 연달아 계약을 해지했고 투자자들은 모두 발을 뺐습니다. 현재 회사 통장 잔액은 고작 1,200만 원. 5명의 직원 월급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함태경은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때였어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윤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에 인턴으로 들어온 그녀는 항상 말수가 적고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회사 살릴 수 있습니다. 순간 포장마차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습니다. 함태경은 술에 취한 귀로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서아가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브릴리언트 테크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 술에 취해 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함태경이 헤헤 웃으며 말했어요. 윤인턴, 무슨 소리야? 함태경은 이미 술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서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죠. 그 이후의 기억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사실 그 이후 일은 이랬어요. 함태경이 완전히 쓰러지자 서아가 어쩔 수 없이 그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함태경의 오피스텔이 회사에서 더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함태경이 서아의 옷에 토를 해버렸어요. 서아는 어쩔 수 없이 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함태경의 옷장에서 가장 무난한 하얀 와이셔츠를 꺼내 입었죠. 그리고 함태경은 침대까지 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다시 현재 함태경은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써봤지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자신의 셔츠를 입고 있는 서아를 보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서아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기억 안 나시는군요. 그 차분함 속에 뭔가 숨겨진 게 있어 보였습니다. 함태경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였어요. 이 여자가 왜 내 집에 있지? 왜 내 옷을 입고 있지? 그리고 어젯밤 브릴리언트 테크에 대해 뭔가 말했던 것 같은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서아가 천천히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님. 함태경의 운명이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자신의 회사를 구원할 천사인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존재인지 말이에요. 서아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브릴리언트 테크와 인연이 있습니다. 함태경이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저도 그 회사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이에요. 함태경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아의 눈가가 살짝 떨렸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이 아려왔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저와 한재혁이 함께 브릴리언트 테크를 창업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재혁이는 제 연인이었고 동시에 최고의 사업 파트너였어요. 우리는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눴고 함께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서아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기억 속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코딩하고 투자자 미팅 준비하고 라면 하나도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성공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함태경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서아의 표정에서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느껴졌거든요.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회사가 정말 잘 되기 시작했어요. 고객도 늘어나고 매출도 쭉쭉 오르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좋은 팀이었어요. 서아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아픈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재혁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큰 투자를 받고 싶어 했고 더 빨리 성장하고 싶어 했죠. 어느 날부터 재혁이가 투자 미팅에 저를 빼고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요. 서아는 그때의 불안감을 기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경영 쪽은 본인이 다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으니까. 저는 그냥 따랐습니다. 1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재혁이가 갑자기 회사 전체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미팅룸에 들어갔는데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50대쯤 돼 보이는 사람이었죠. 재혁이가 소개해 주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50억을 투자해 주실 김 회장님이세요라고. 함태경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재혁이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김 회장님 따님과 약혼했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립니다라고.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순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간 함께한 연인이, 사업 파트너가, 평생을 함께하자던 사람이 순식간에 모든 걸 배신한 거였으니까요. 미팅이 끝나고 재혁이를 따로 불렀어요. 결혼을 한다고? 우리는 뭐야? 라고 물었죠. 서아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재혁이가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서아야, 사업은 감정과 분리해야 해. 이건 회사 성장을 위한 선택이야. 넌 이제 필요 없어. 그 다음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재혁이가 가진 수단을 동원해서 저를 경영진에서 밀어냈어요. 함태경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배신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법적 꼼수를 써서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 제 지분을 강제로 헐값에 매각하게 만들었어요. 3년 동안 함께 키운 회사에서 하룻밤 사이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알게 됐어요. 재혁이가 대표님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걸. 함태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브릴리언트 테크에 아직 친한 개발자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몰래 알려준 거예요. 재혁이가 대표님 회사 프리랜서 개발자를 접촉하고 있다고. 이성민이라는 개발자. 기억하시죠? 함태경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이름을 기억했거든요. 6개월 전에 대표님 회사에서 단기 프로젝트 했던 사람이에요. 재혁이가 그에게 거액을 줘서 핵심 소스 코드를 빼돌리게 했습니다. 함태경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혁이는 그 코드를 역설계해서 똑같은 기능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핵심 알고리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서아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석력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보안 취약점이 생겼어요. 3개월 후면 대형 해킹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혁이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 취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죠. 함태경이 서아를 바라봤어요. 이 여자의 진짜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그 해결책을 먼저 내놓으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브릴리언트 테크는 추락하고 넥스트 웨이브가 업계 1위가 될 수 있어요. 재혁이는 저에게서 사랑도 빼앗고 회사도 빼앗고 꿈도 빼앗았어요. 서아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복수를 하고 싶어요. 대표님 회사를 살리면서 동시에 재혁이를 무너뜨리는 거죠. 함태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분노와 고마움 그리고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인턴으로 우리 회사에 온 것도 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서아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대표님, 서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복수의 도구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도 이 감정이 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함태경이 고개를 감쌌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정말 이 회사를 살리고 싶어요. 서아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복수를 위해 온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대표님과 직원분들을 도우고 싶습니다. 한 달만 믿어보세요. 한 달 안에 브릴리언트 테크의 약점을 폭로하고 우리 제품을 시장에 먼저 내놓을 수 있어요. 함태경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서아의 눈에서 진실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거예요. 제 여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든요. 함태경의 운명을 바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함태경이 떨리는 손으로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직원분들, 오늘 오후 2시에 긴급회의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였습니다. 서아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살짝 땀이 났죠. 3개월 동안 숨겨온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다들 저를 믿어줄까요? 함태경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오후 2시 작은 회의실에 모든 직원들이 모였어요.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모두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태수 팀장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준호 씨는 불안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동현 씨는 차갑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유진 씨는 서아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함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우선 서아 씨가 우리 회사에 인턴으로 온 진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습니다. 서아 씨는 브릴리언트 테크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폭탄 같은 발언이었어요. 준호 씨가 눈을 크게 떴고 동현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한재혁과 연인 관계였고 1년 전에 배신당해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기술을 훔친 것도 재혁이의 짓입니다. 태수 팀장이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주먹을 꽉 쥔 걸 보니 내심 분노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위해 우리 회사에 왔다는 건가요? 태수 팀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이었어요. 뭐요? 그럼 우리 기술 훔친 놈이 서아 누나의 전 남친이었다고요? 준호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그 나쁜 놈들 혼내줘야죠. 그의 단순하고 직선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동현 씨가 팔짱을 끼고 서아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나요? 복수하려고 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요? 윤서아 씨,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왜 우리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당신한테 뭐가 남는데요? 동현 씨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현실적이고 의심 많은 그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서아가 잠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맞아요. 처음엔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한재혁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어요. 그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대표님 회사를 성공시키는 거였고요. 유진 씨가 서아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언니처럼 따랐던 서아의 아픈 사연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목소리에 동정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자신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상처받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서아가 고개를 들어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3개월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대표님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정말로 이 회사를 지키고 싶어졌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믿어요. 준호 씨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서아 누나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우리랑 3개월 동안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나 덕분에 우리 프로젝트 엄청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의 순수함이 회의실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태수 팀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에 관심이 있었어요. 서아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브릴리언트 테크 제품에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있어요. 그걸 먼저 해결한 제품을 우리가 출시하면 됩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건데요? 개발비, 마케팅비.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할 텐데요. 동현 씨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서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개인 자금 3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또다시 조용해졌어요. 3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함태경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복수에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 회사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함태경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불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복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잠깐 정리할 시간을 좀 주세요. 함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0분 후에 다시 모이죠. 그때까지 각자 생각해 보세요. 함태경이 복도로 나와서 벽에 기대섰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이 여자를 믿어도 될까? 정말 우리를 도우려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복수를 위해 이용하려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절벽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 사이 회의실에서는 유진 씨가 서아에게 다가갔어요. 언니,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유진 씨. 이해해줘서. 한편 태수 팀장과 동현 씨가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 싶네요. 태수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10분 후 함태경이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표정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서아 씨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함태경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선을 넘는 일이 생기면 즉시 중단합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태경의 원칙에 동의했습니다. 정직하게 실력으로 이기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복수가 되니까요. 준호 씨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어요. 좋아요. 다 같이 해봅시다. 유진 씨도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태수 팀장과 동현 씨도 하나씩 손을 올려놓았어요. 마지막으로 함태경과 서아가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함태경이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를 살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꿈을 이루어 봅시다. 위험한 동맹이 결성되는 순간이었어요. 함태경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함태경의 오피스텔이 갑자기 회사 사무실로 변했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노트북 5대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 5명이 모이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좁은 곳에서 어떻게 일하지? 준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무실 월세만 3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상황에선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함태경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5년간 쌓아온 회사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게 한심했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2주만 참아요. 프로토타입 완성되면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첫날부터 서아의 완벽주의가 드러났어요. 아침 8시 정각에 와서 밤 10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점심시간도 15분으로 제한했고 커피 브레이크도 없앴어요. 효율성을 높여야 해요. 시간이 없거든요. 서아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반면 함태경은 여전히 인간적이었어요. 오후 3시만 되면 다들 커피 한잔하면서 쉬어요라고 했고 저녁 7시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하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서아와는 완전히 정반대 스타일이었어요. 둘 사이의 온도차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준호 씨가 열심히 코딩하고 있는데 서아가 뒤에서 모니터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코드 비효율적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짜세요. 준호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3일 동안 밤새워 짠 코드였거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짠 건데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그의 표정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서아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결과물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함태경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어요. 서아 씨,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잖아요. 대표님, 지금 감정에 휩쓸릴 때인가요? 서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2주 안에 완성해야 하는 프로젝트예요. 감정은 업무 효율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함태경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으로 서아에게 화를 낸 거였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격려받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차가운 명령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서아의 머릿속에 제역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아야, 사업에서 감정은 독이야. 차가워져야 해.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때의 제역은 성공한 CEO였고 서아는 그를 믿었어요. 그의 모든 말이 옳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 함태경의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했어요. 내가 제역이처럼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아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죄송해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봐요. 하지만 정말 시간이 촉박해서.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누나. 다시 해볼게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야근이 시작됐어요. 좁은 오피스텔에서 5명이 함께 밤을 새우다 보니 이상한 동지애가 생겼습니다. 태수 팀장은 묵묵히 핵심 알고리즘을 수정했고 동현 씨는 고객사 미팅 자료를 준비했어요. 유진 씨는 UI 디자인에 매달렸고 준호 씨는 마케팅 전략을 짰습니다. 서아는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보안 패치를 만들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도 계속 코딩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눈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함태경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 사람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새벽 3시 30분 함태경이 치킨을 주문했어요. 다들 고생 많으니까 야식 먹고 힘내요. 기름진 치킨 냄새가 오피스텔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배가 고팠던 터라 환호성을 질렀어요. 서아 언니도 드세요. 유진 씨가 치킨 한 조각을 서아 앞에 놓았어요. 서아가 당황했습니다. 브릴리언트 테크에서는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분위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함태경이 치킨을 먹으면서 서아를 몰래 관찰했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일만 하던 그녀가 치킨을 받고 당황하는 모습이 묘하게 귀여웠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겠구나. 3년 동안 배신당하고 혼자서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이후로 서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전히 완벽주의자였지만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준호 씨, 이 부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봐주실래요? 명령조가 아니라 부탁하는 투로 바뀐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자 팀워크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서아의 기술력과 함태경의 리더십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태수 팀장이 조용히 함태경에게 말했어요. 서아 씨, 정말 실력 좋네요. 이런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0일째 되는 날 중간 점검을 했어요. 진행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도였어요. 이 속도면 2주 안에 충분히 완성할 수 있겠어요. 동현 씨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아가 경쟁사 제품을 완전히 분석했어요. 예상했던 보안 취약점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여기에요. 이 부분에서 해킹당할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코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버전을 만들 수 있어요. 보안성이 10배 이상 향상될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제역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2주 차 마지막 날 드디어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어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해냈다. 준호 씨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함태경이 모니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게 우리가 만든 게 맞나요? 서아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3개월 동안 숨겨왔던 진짜 실력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우리 정말 잘했어요. 그 순간 서아는 복수가 아니라 순수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현 씨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좋은 제품은 만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시장에 알릴 거예요? 마케팅 예산도 없고 홍보할 방법도 없는데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함태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되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현 씨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마케팅 예산이 정말 문제네요. 광고 한 번 내려면 최소 500만 원은 들어가는데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소용없다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서아가 노트북을 열면서 말했어요. 돈을 쓰지 않고도 화제를 만들 수 있어요.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하는 거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SNS와 개발자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브릴리언트 테크 제품의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거예요.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준호 씨가 눈을 반짝였어요. 마케팅 담당인 그로서는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매력적이었거든요. 경쟁사 제품에 실제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사실을 알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함태경은 뭔가 껄끄러웠어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게 부정적 마케팅 아닌가요? 경쟁사를 깎아내려서 우리가 올라서는 건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 있었어요. 원칙을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거든요.
대표님, 지금이 원칙 얘기할 때인가요? 서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과거 재혁에게서 배운 냉혹한 현실인식이 튀어나왔습니다. 세상은 냉혹해요. 정정당당하게 하다가 망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게 진짜 성공인가요? 함태경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5년 동안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우린 실력으로 이기고 싶어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태수 팀장이 묵묵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잠시 고민하더니 계속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너무 이상적으로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진 씨가 손톱을 뜯으며 말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아 언니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대표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목소리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사람 좋은 유진 씨에게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서아 씨 편이에요. 동현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상도 좋지만 일단 살아남아야 이상을 펼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준호 씨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럼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순수한 그에게는 이런 도덕적 딜레마가 너무 어려웠어요. 선악이 분명하게 나뉘지 않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서아의 머릿속에 재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아야, 사업에서 감정과 도덕은 사치야. 이기는 게 최우선이어야 해.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함태경을 보면서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거짓말은 하지 않겠어요.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단지 사실만 알릴 거예요. 브릴리언트 테크 제품에 실제로 있는 보안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해서 공개하는 거죠. 함태경이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선을 넘는 일이 생기면 즉시 중단해요. 약속하세요. 어떻게 할 건데요? 태수 팀장이 물었어요. 서아가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익명으로 기술 분석 블로그를 만들 거예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보안 리포트를 올리는 거죠. 1단계로 일반적인 보안 이슈들을 다루다가 2단계에서 브릴리언트 테크 제품의 구체적인 취약점을 분석해서 올려요. 서아의 설명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어요. 개발자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퍼뜨리면 업계 사람들이 알아서 관심 갖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서아가 첫 번째 블로그 글을 썼어요. 제목은 최근 AI 보안 트렌드 분석이었습니다.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어요. 전문적이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이었죠. 함태경이 뒤에서 지켜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똑똑하구나. 글을 올린 지 3일 만에 조회수가 5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이 분석 정말 전문적이네요. 이런 관점으로 본 적이 없는데 신선해요. 다음 글도 기대됩니다. 일주일 후 서아가 두 번째 글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국내 AI 솔루션 보안성 비교 분석. 브릴리언트 테크 제품의 취약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암시했어요. IT 업계 전문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이 분석 자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아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브릴리언트 테크 사무실에서 재혁이 노트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누가 우리 제품 까는 글을 쓰는 거야?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긴 한데 내용이 너무 정확해서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누가 쓴 건지 찾아내. 그리고 이런 글들 다 삭제하라고. 재혁이 책상을 탁 쳤어요. 손목이 아릿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 연락해서 법적 대응 방안 검토하게 해. 며칠 후 서아가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손톱을 뜯으며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재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IP 추적하려고 할 거예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함태경이 서아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무서우면 멈춰도 돼요. 손을 서아의 어깨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아의 가슴이 쿵 뛰었어요. 재혁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못 멈춰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미 시작했어요. 끝까지 가야 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태경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서아가 함태경을 바라봤어요. 그의 진실한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일까요? 고마워요, 대표님. 서아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에요. 두 사람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진 순간이었어요.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올린 세 번째 블로그 글이 IT 업계에 폭탄을 터뜨렸어요. 제목은 국내 주요 AI 솔루션 심층 보안 분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았어요. 브릴리언트 테크 제품의 취약점을 구체적인 코드와 함께 명시했죠. IT 데일리 기자 김민수가 이 글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거 완전 특종감인데?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브릴리언트 테크는 업계 선두 기업이었거든요. 이런 보안 이슈가 터지면 큰 뉴스가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IT 데일리 일면에 큼직한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브릴리언트 테크 주력 제품, 심각한 보안 결함 발견. 전문가 분석 결과 해킹 위험도 매우 높은 판정.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가자 순식간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증권가에서 브릴리언트 테크 주식이 급락했어요.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마이너스 8%, 점심 즈음엔 마이너스 12%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요 고객사들이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계약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안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서비스 중단하겠습니다. 브릴리언트 테크 회장실에서 재혁이 책상 위 서류들을 마구 집어던졌어요. 이게 뭐야? 하루 만에 주가가 12%나 떨어졌다고?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웅크리고 있었어요. 당장 이 블로그 운영자 찾아내. 24시간 안에. 재혁이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박 실장, 전에 말했던 그 해커. 지금 당장 연락 가능해?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용이 좀 들 텐데요. 돈은 상관없어. 당장 IP 추적해서 이 블로그 운영자 신상 털어내. 전문 해커 이정호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켜놓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번개처럼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이런 수준의 익명성이라면 3일이면 충분하겠네. 모니터에 각종 코드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넥스트웨이브 임시 사무실에서 서아가 뉴스를 보며 손톱을 뜯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파장이 너무 커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함태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 2일 후, 이정우가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찾았습니다. 서울 구로구 한 원룸에서 접속한 거 확실해요. 재혁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주소 보내줘. 그리고 그 원룸 계약자 이름도. 몇 분 후 재혁의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주소와 함께 계약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아.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네가 그랬구나, 서아야. 다음 날 오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넥스트웨이브 임시 사무실 앞에 멈춰 섰어요. 재혁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재혁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함태경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혁아, 네가 여기 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그 브릴리언트 테크에. 오랜만이야. 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내 대학 동기가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재혁이 주위를 둘러보며 비꼬듯 말했어요. 함태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학 시절 재혁은 자신의 룸메이트였어요. 함께 창업 꿈을 키우던 절친한 사이였죠. 그때는 정말 순진했는데. 재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직도 정인이 원칙이니 하면서 살고 있어?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아직도 몰라. 함태경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이렇게 변해 있다니. 서아가 여기 있지? 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 회사 망하게 만든 블로그. 그년이 쓴 거 맞지? 함태경이 서아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어요. 똑똑하게 행동해. 재혁이 정장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서아를 내게 넘기면 너는 봐줄게. 하지만 계속 그년을 감싸면. 서류에는 고소장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불법 영업방해, 기업 명예훼손, 기밀정보 유출.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재혁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서아만 내놓으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나. 하지만 거부하면 너도 같이 끝이야. 함태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년간 쌓아온 회사, 함께 고생한 직원들, 그리고 서아.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시간을 좀. 3일.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3일 안에 결정해. 서아를 해고하고 공식 사과문 올려. 그리고 다신 우리 회사에 손대지 마. 재혁이 명함을 함태경 책상에 던졌어요. 안 그러면 너희 모두 법정에서 보자. 재혁이 나간 후 서아가 함태경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함태경과 직원들이 위험에 빠진 게 너무 미안했어요. 서아 씨 잘못 아니에요. 함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잘못한 건 저쪽이죠. 서아가 놀란 눈으로 함태경을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건가요? 태수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표님, 이거 정말 위험한데요. 브릴리언트 테크는 로펌도 있고 자금력도 있어요. 준호 씨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함태경이 모든 직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아 씨는 우리 팀의 일원이에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동료를 버리고 도망가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날 밤 함태경과 서아가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때문에 회사가 위험해졌는데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함태경이 서아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이미 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서아도 함태경을 바라봤어요. 그의 진실한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재혁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3일 후면 재혁의 최후 통첩 시한이 끝나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함태경과 서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재혁이 떠난 지 2시간 후 함태경이 모든 직원을 불렀어요. 작은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상황을 아시죠? 함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3일 안에 결정해야 해요. 서아 씨를 어떻게 할지. 태수 팀장이 주먹을 탁 내려쳤어요. 싸워야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놈들이 우리 기술 훔쳐놓고 이제 와서 협박이라니. 말이 됩니까? 동현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태수 팀장님, 상대는 돈도 많고 변호사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우리가 법정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잖아요. 준호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아 누나는 우리를 도와준 사람인데 이럴 때 버린다면 우리가 사람입니까? 목소리에 절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유진 씨가 서아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요?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서아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부 제 잘못이에요. 서아가 고개를 떨궜어요. 제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을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함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리고 옳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재혁이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서아가 핸드폰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1년 전 재혁이와 통화하다가 우연히 녹음된 파일이에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재혁이가 대표님 회사 개발자를 매수하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서아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성민 씨, 조건은 어떠세요? 3천만 원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이성민의 대답. 넥스트 웨이브 핵심 코드. 정말 이거면 되는 거죠? 물론이죠. 함태경, 그 녀석 코드만 있으면 우리가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재혁의 차가운 웃음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이성민 씨, 이 일은 비밀이에요.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태수 팀장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놈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구나. 준호 씨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완전히 사기꾼이네요. 이런 놈들한테 당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함태경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걸 공개하면 재혁은 끝이겠죠. 잠시 고민하다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우리가 재혁이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의 서아였다면 망설임 없이 공개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대표님, 결정해 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대표님의 결정에 따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셔도 후회 없어요. 동현 씨가 실용적으로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 도덕성을 따질 때인가요? 생존이 먼저죠. 반면 유진 씨는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함태경이 깊게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요.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재혁과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볼게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 파일을 쓰죠. 함태경이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혁아, 나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재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다음 날 오후 한적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대학 시절 자주 오던 곳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창업 계획 세우던 곳이네. 함태경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옛날 얘기는 됐고 용 것만 말해. 재혁은 차갑기만 했어요. 재혁아, 우리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함태경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대학 때는 그렇게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뭐가 널 이렇게 바꾼 거야? 넌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재혁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의리? 우정? 그런 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이 바닥은 약육강식이야. 함태경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럼 이걸 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재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어? 처음으로 재혁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설마 서아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재혁은 금세 냉정을 되찾았어요. 그 녹음 파일, 불법이야. 입꼬리에 냉소적인 웃음이 떠올랐어요. 법정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 동의 없이 녹음한 거거든. 그리고 말이야. 재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파일 공개하는 순간 서아도 끝이야. 기업 기밀 유출죄로 같이 묶인다고. 함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 변호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 재혁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어요. 내가 이기고 너희들은 망해. 서아는 감옥 가고. 함태경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생각해.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까지야. 서아 해고하고 사과문 올려. 함태경이 빈손으로 사무실에 돌아왔어요. 모든 직원들이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됐어요. 재혁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어요. 서아가 자책하듯 말했어요. 결국 제가 나가는 수밖에 없나 봐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날 밤 12시 모든 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서아 혼자 남았어요. 함태경의 오피스텔은 적막했습니다. 서아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오겠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요. 펜을 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가 택시를 탔어요.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릴리언트 테크요. 네온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음은 이미 결정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새벽 1시 브릴리언트 테크 회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재혁이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에 돌아보니 서아가 서 있었어요. 올 줄 알았어.
재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재혁아, 거래하자. 서아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함태경 대표님 회사는 건드리지 마. 무슨 조건으로? 재혁이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흥미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아가 힘들게 말을 이었어요. 대신 저를 다시 데려가요. 예전처럼 당신 밑에서 일하겠어요. 모든 증거도 폐기하고 블로그도 삭제할게요.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함태경 대표님과 직원들은 놔두세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어. 재혁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어요. 함태경한테 가서 네가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고 말해.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넌 그들을 이용만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다고 실토해. 재혁이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야 내 기분이 풀린다. 어때?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알겠어요. 서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일 가서 말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시각 유진 씨가 핸드폰을 충전하러 사무실에 들렸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아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메모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유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함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대표님, 서아 언니가 혼자 브릴리언트 테크에 갔어요. 함태경이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함태경이 급히 옷을 입고 차에 올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혼자서? 바보야.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빨간 신호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함태경이 브릴리언트 테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서아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서아 씨. 서아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뒤에서 재혁도 따라 나왔어요. 오, 태경이도 왔구나. 타이밍 좋네.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가 할 말이 있다던데? 서아가 함태경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만해요. 함태경이 서아의 말을 막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듣지 않을 거예요. 재혁이 의아해했습니다. 당신이 처음에 복수를 위해 왔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함태경이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이 우리와 함께 웃었다는 것. 함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밤새워 일했다는 것.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다는 것. 함태경이 서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당신이 우릴 이용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지금의 당신이 진짜니까. 대표님, 서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눈물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이용하려고 했어요. 서아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진심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요. 함태경이 서아를 꽉 안았어요. 알고 있어요. 진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저도 알고 있어요. 서아가 함태경의 품에서 울었어요. 3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상처가 흘러나왔습니다. 감동적이네. 정말. 재혁이 박수를 치며 비꼬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 내일 기자회견 열어서 모든 걸 폭로하겠어. 서아의 과거, 너희들의 음모, 기술절도,
전부 다 까발릴 거야. 재혁의 목소리가 도끼로 가득했어요. 그럼 너희들 완전히 끝이야. 업계에서 매장될 거라고. 함태경과 서아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사랑을 확인했지만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눈에 다시 결의가 번뜩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함태경이 의아해했습니다. 서아 씨?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어요. 서아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반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함태경과 서아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팀장이 묵묵히 일어섰어요. 대표님, 우린 끝까지 함께합니다. 준호 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서아 누나,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유진 씨도 울먹이며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언니, 혼자 다 떠안지 마세요. 평소 현실적이던 동현 씨도 달랐어요. 여기까지 온 거 후회 없습니다. 끝까지 해봅시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서아가 얼마나 고마운지 느꼈거든요. 여러분,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서아가 노트북을 열면서 말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재혁이의 진짜 약점을 잡을 수 있는 증거예요. 화면에 각종 서류들이 나타났어요. 통장 내역, 세금 신고서, 투자 계약서들이었습니다. 투자금 횡령, 분식회계, 세금 포탈,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공동 창업자였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몰래 백업해둔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에 차분한 확신이 있었어요. 재혁이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숨겨뒀거든요. 서아 씨, 이거 너무 위험해요. 함태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당신도 연루될 수 있어요. 공동 창업자였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아가 다치는 건 견딜 수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서아가 함태경의 손을 잡았어요. 이미 각오했어요.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대표님이 옆에 계시는데. 오전 10시 함태경이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혁아, 만나자. 마지막으로 재혁의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회계 부정 관련해서.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30분 후 같은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함태경이 태블릿을 재혁 앞에 밀었어요. 화면에는 재혁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예요. 서아가 카페에 들어왔어요.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예요. 당신한테 배신당한 그날부터. 재혁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겨봤어요. 이건 불법이야. 재혁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공동 창업자가 회사 자료 백업하는 게 불법인가요? 서아가 차갑게 반박했어요. 이 자료가 국세청에 가면 당신은 끝이에요. 함태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횡령죄, 세금 포탈, 최소 5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거예요. 재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아, 넌 정말. 재혁이 서아를 노려봤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귀면서 이런 걸 숨겨뒀다고? 당신이 가르쳐줬어요. 서아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업에서는 모든 걸 대비해야 한다고. 감정과 분리해야 한다고. 재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조건을 말해봐. 재혁이 힘없이 말했어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함태경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기자회견 취소, 우리 회사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 중단, 그리고 기술 도용에 대한 보상금 3억 원. 서아가 덧붙였어요. 정당한 손해배상이에요. 재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겠어. 재혁이 간신히 말했어요. 조건을 다 받아들일게. 하지만 잠시 서아를 바라보더니 계속했어요. 서아, 넌 정말 많이 변했어. 아니에요. 서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전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그 순간 재혁은 깨달았어요. 서아를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브릴리언트 테크로부터 공식 사과문과 함께 보상금이 입금됐어요. 모든 법적 분쟁도 철회됐습니다. 넥스트 웨이브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사무실에서 모든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해냈다. 준호 씨가 천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수 팀장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함태경과 서아가 한강 다리 위를 걸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함태경이 서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정말 우리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서아 씨. 함태경이 멈춰서서 서아를 바라봤어요. 정식으로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함태경이 서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당신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함태경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의 모든 것, 과거도 상처도 강함도 다 사랑해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키스했어요. 한강의 야경 아래서 벌어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끝나고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반짝이는 유리 건물 12층에 넥스트 웨이브라는 간판이 당당하게 걸려 있었어요. 6개월 전 좁은 오피스텔에서 일하던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함태경이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넓고 깔끔한 공간에서 15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매출 그래프가 눈에 띄었어요. 월 매출 5억 원을 돌파한 것이 한 달째였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네. 함태경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망할 뻔했던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다니. 회의실에서 서아가 신입사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인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신입사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런 선배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TO로 승진한 태수 팀장이 함태경에게 보고를 했어요. 대표님, 추가 계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예전처럼 걱정할 일이 없어졌거든요. 마케팅 본부장이 된 준호 씨가 연인과의 사진을 책상에 놓고 웃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나눠주었습니다. 서아 이사님이 줄에 서시기로 했어요. 영업이사가 된 동현 씨가 함태경에게 말했어요.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예전에 회의적이던 그가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서아 이사님을 믿은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디자인 팀장이 된 유진 씨가 새로운 UI 디자인을 자랑했어요. 언니, 이거 어때요? 서아에게 보여주는 디자인이
정말 훌륭했어요. 6개월 전보다 실력이 놀랍게 늘었습니다. 정말 멋져요, 유진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 절망적이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태경과 서아가 나란히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사내 연애를 공개했고 모든 직원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대표님과 이사님 보면 정말 잘 어울려요. 신입사원이 수줍게 말했어요. 업무할 때는 칼 같고 개인적으로는 따뜻하고. 태수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완벽한 조합이에요. 함태경과 서아가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남역 근처에서 함태경과 서아가 걷고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재혁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재혁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네. 재혁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브릴리언트 테크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행복해 보인다. 재혁아, 너도 새로운 시작해봐. 함태경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야겠지. 6개월 후 넥스트웨이브 창립 6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어요. 호텔 연회장에 모든 직원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함태경이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섰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6년 전 작은 꿈으로 시작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우리 회사를 구해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함태경이 무릎을 꿇었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아가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윤서아, 우리 회사의 영원한 이사가 되어주세요. 반지 상자를 꺼내며 계속했어요. 아니, 제 인생의 영원한 이사가 되어주세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당신이기 때문이에요. 함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의 강함도 약함도 과거도 현재도 모든 걸 사랑해요. 네. 서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연회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기뻐했어요. 태수 팀장이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준호 씨가 소리쳤어요. 이사님, 부케는 저희 신부가 받을게요. 유진 씨가 울먹이며 서아를 안았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동현 씨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급여 인상 거는 사모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파티가 끝난 밤 함태경과 서아가 사무실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서아가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전 복수밖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대표님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태경이 서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린 정말 망했을 거예요.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서아가 물었어요. 더 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함태경이 서아를 바라봤어요. 당신과 함께 가정도 꾸리고 싶고요. 서아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한때 난 복수만 생각했다. 세상이 차갑다고,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고 깨달았다. 가장 강한 건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고, 가장 따뜻한 건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래쪽으로는 넥스트 웨이브, 다음 물결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진정한 사랑과 꿈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